짧게 전해드리면서 인터뷰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의 한 파출소장이 여성 경위 박이나 경위인데요. 이 박이나 경위의 한 짓을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에 식사 자리에 불러서 나갔더니 80대 남성을 지역 행사 등의 기부금을 내온 유지라고 소개한 뒤에 사진을 찍으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8일 뒤에 회장님의 호출이라고 회장님이 승진시켜준다고 했다고 하면서 사무실에 잠깐 왔다 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갔더니 복도에 식사 자리에서 찍은 사진이 비슷한 사진들과 함께 걸려 있더랍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에 이 파출소장이 단둘이 실내 암벽 등반장에 가자고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참다 지난 5월에 박이나 경위가 병가를 내고 청문감사관실 조사를 요청을 했는데 감찰 결과가 구두 처분인 직권 경고에 그쳤다고 합니다. 근무 시간에 사적인 자리에 불러낸 건 부적절했지만 갑질이나 강요로는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이런 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납득이 되십니까? 납득이 안 되죠. 손뜨개님이 저런 상사가 아직도 있다니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댓글도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사연의 주인공이 박이나 경위를 지금 잠깐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이름은 안 밝히려고 했는데 밝혀도 된다고 지금 하셨어요. 이름까지 공개하시면서 인터뷰를 결심한 이유가 뭘까요? 아니, 아직 두렵고, 무섭기도 하지만,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네, 실명 거론하고 인터뷰를 결심을 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라 하면 어떤 뜻일까요? 제가 죽음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해당 부서에 한 가족이 정말 망가졌거든요. 아. 제가 초등학생 3학년 딸이 있는데 예. 그 딸한테 너무 미안하지만 정말 죽고 싶다는 말을 많이 했고 해당 부서에도 제가 아파트에 올라와 떨어져 죽는다고 그때서야 인사말력 해주실 거냐고 그렇게 말씀드려서 2달 만에 해주셨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딸한테도 너무 미안하지만 제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조직에서 저를 도와주고 앞으로 이런 시스템이 개선된다고 하면 저는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제가 조금 전에 아주 간략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깐 추리기는 했는데 시간 때문에 아주 너무나 간략하게 추렸거든요. 일단 제대로 추린 건 맞습니까, 경위님?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그럼 이 파출소장은 버젓이 계속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네, 제가 지금 근무를 하면 경찰서에 서류 문서 발송을 하는데 예. 그 경찰서에 저의 상위 부서에 발령을 받아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위 부서에? 네. 그러면 계속 보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제가 마주칠지 여부는 모르지만 상위 부서에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 마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지금 경위님이 소속돼 있는 경찰서가 성동경찰서 맞죠? 성동경찰서 금호파출소입니다. 금호파출소. 네. 그러니까 지난 5월 15일에 파출소장의 갑질을 신고하셨는데 네. 3일 후 서울경찰청이 신고 내용을 첩보로 돌렸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첩보로 돌렸다고 한 것은 3일 전에 네. 공식적인 답변을 게시판에 올리면서 알게 된 거고요. 예. 그전에는 첩보로 돌렸는지도 몰랐죠. 근데 첩보로 돌렸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고소 사건에 접수가 되면 그거에 대한 절차에 따라서 저한테 통지를 해주거나 결과를 하거나 이의 신청을 해줄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 네. 우리 내부의 어떤 자정 노력이었다는 첩보에 의해서 한다면 저한테 그런 것을 알려줄 의무도 없고 오히려 본인들이 잘했다 스스로 알아냈다 네. 그래서 이런 처분을 했다 이런 쪽의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경위님이 갑질 신고한 다음에 이 파출소장이 오히려 다른 직원들에게 경위님의 근태나 복장 불량 등을 지적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써달라고 요구했고 네. 파출소 CCTV까지 돌려봤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이런 일이 정말로 있었습니까?
저는 그 파출소의 내부 직원이 제가 병가를 가 있는 동안 아무 대응하지 못하고 예. 있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껴서 제보를 받았고요. 예. 예, 거기에 대한 진술과 뭐 CCTV 자료를 지금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협조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네네 아무튼 결과가 지금 경고로 나온 거잖아요. 경고를 뭐 나왔고요. 오히려 저한테 뭐 출석을 하라고 결과를 주지도 않고 저한테 오히려 감찰 조사 받으라고 오라고 전화가 왔었거든요. 아니 잠깐만요. 경위님 보고 감찰 조사를 받으라고 했다고요? 네. 왜요? 그건 제가 아직 그 파출소장님이 저에 대해서 진정을 넣었는데 그거는 첩보가 아니라 진정이기 때문에 제가 나와서 감찰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너무 빠르게 그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돼서 그러면 아까 이제 잠깐 얘기했고 근무 태도 불량이나 이런 거 가지고 그럼 파출소장이 진정 넣었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이걸 받아들였다는 얘기잖아요. 감찰 조사 받으라고 했다라는 거. 네네네. 오히려 제가 그 감찰 조사를 의뢰했을 때는 뭐 계급으로 논하긴 그렇지만 경사라는 분을 그 계급을 배정을 해주셨고 예. 저에 대한 감찰 조사는 저보다 상위 계급인 경감을 배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저는 그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아무튼 경찰청 본청 네. 이 경찰청 본청에 정식으로 이의 제기를 하신 적이 있다면서요? 네, 제가 어저께 그 내부 게시판으로 하고 오늘 어저께 등기로 보냈습니다. 서류를 조사해달라고. 서울 경찰청에서 연락이 왔었습니까 혹시? 서울 경찰청에서는 더 이상 제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경찰청 본청에다가 경찰청장님 계신 곳에다가 제가 마지막으로 이의 신청을 했는데 뭐 회의에 시도가 있었고요. 저도 똑같은 우리 소장님이 받은 똑같은 징계에서 멈춰줄 테니까 앞으로 뭐 경찰 생활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회유를 받았습니다. 아, 그러면 그 당신도 그냥 그 구두 경고하고 끝낼 테니까 그냥 이 선에서 그냥 덮고 털자 이런 식으로 회유 받았다라는 거예요? 네.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저는 제가 그분을 잘 모르지만 통화 내용이 녹취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저 지금 인터뷰를 위해서 밖에 잠깐 나오면서 딸아이를 보니까 제가 지금 감정을 주체 못하는 건데요. 하나의 엄마가 죽음을 생각한 거에 대한 죄책감이 너무 들어요. 아유, 그러시면 안 되죠.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그런데 우리 조직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아무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모든 채널을 통해서 제가 도움을 요청했는데 한 번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노력으로 조금 사회가 변하고 조직이 변할 수 있다면 오히려 딸한테 떳떳한 엄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도 이렇게 전화도 주시고 주변에서 응원해 주시니까 조금씩 마음을 바꾸고 한번 열심히 대응해 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인터뷰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혹시라도 또 상황이 있으면 언제라도 저한테 연락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위님은 피해자시고 움츠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어깨 펴시고 딸한테도 당당하셔야 되고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셨죠? 네, 고맙습니다. 힘내셔야 돼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